우리는 늘 행복이 삶의 목적이라고 배웁니다. 광고를 보든 영화를 보든 행복한 인간에 대한 찬사가 우리에게 삶의 목표를 던져주죠. 나는 행복해야 돼. I am happy. 그런데 질문 하나만 던져볼까요? 행복이 정말 최종 목표가 맞을까요? 그리고 고통은 없어져야 할 악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일까요? 조지 오웰의 1984와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둘 다 디스토피아 소설로 불립니다. 하지만 인간을 조종하는 방법에서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웰의 1984가 공포로 인간을 통제하는 사회라면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행복과 쾌락으로 인간을 통제하는 사회입니다. 오늘은 멋진 신세계를 4가지 관점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행복, 고통, 안정, 노동,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요. 먼저 줄거리입니다. 이 세계는 소마라는 약으로 불행을 제거하고 행복만 관리합니다. 그리고 알파부터 엡실론까지 태어날 때부터 설계된 계급 사회죠. 그런 세계에 야만인 존이 들어옵니다. 존은 이 사회가 제공하는 무분별한 행복의 환멸을 느끼고 저항하지만 실패합니다. 마지막에 존은 세계 통제관 무스타파 몬드 앞에서 절규합니다. 나는 불행해질 권리가 있다! 그리고 끝내 무너집니다. 첫 번째 관점입니다. 첫 번째 행복. 행복은 인간의 조건인가? 이 세계에서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고통이 몰려오르는 순간 소마라는 약물이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소마를 먹어! 심지어 누가 봐도 힘든 노동을 하거나 차별을 당하는 구조 안에 있어서도 그들은 고통 대신 행복을 느낍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행복이 선이고 고통이 악이라면 이 사회는 유토피아 아닌가? 문제는 그 행복이 선택된 행복이 아니라 조작된 행복이라는 겁니다. 행복이 아무리 강렬해도 그 행복을 느끼는 주체가 사유할 능력, 의심할 능력, 질문할 능력을 잃었다면 그 행복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목이 지금 시대와 묘하게 겹친다고 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과 묘하게 우리는 짧은 연상, 즉각적인 자극에 익숙해졌고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면 더 강한 자극으로 덮는 방식에 길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누군가가 조작한다고 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질문은 던져야죠. 우리는 혹시 생각의 능력을 잃는 방식으로 행복에 적응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쇼츠에 행복이란 단어가 우리의 불행을 그냥 덮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두 번째 관점, 두 번째 고통. 고통은 악인가? 고통은 분명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도 아프고 싶지 않고 불안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고통을 좋아하면 변태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고 운동을 하고 관계를 만들고 건강을 챙깁니다. 뭐를 위해서요? 행복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야만인 존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나는 고통을 원한다. 나는 고통을 원해. 왜 고통을 원할까요? 존에게 고통은 단지 불행이 아닙니다. 인간이 발전하고 사유하는 조건입니다. 발전은 늘 불편합니다. 대부분의 발전은 단기적 고통을 먹고 장기적 가능성을 엽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이 괜찮으니 바꿀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멈춥니다. 또 하나, 고통은 타자의 마음을 감지하는 보편적 감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고통을 알아야 고통받는 타자를 그냥 정보가 아니라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노동의 고통을 아는 인간만이 비인간적 노동에 내어진 노동자를 공감할 수 있고, 차별의 고통을 아는 인간만이 차별이 단지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상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물론 아픕니다. 정말 아프죠. 벗어나고 싶습니다. 정말 벗어나고 싶죠. 하지만 고통이 완전히 제거된 길 끝에는 인간도 같이 제거되는 것 아닐까요? 발전도 없고 다른 사람과의 감정을 공유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눈먼 행복을 원할까요? 아니면 눈뜬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인간으로 남는 길을 원할까요? 세 번째 관점, 안정, 통치 기술.
멋진 신세계는 안정의 도시입니다. 누구도 체제에 질문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순응합니다. 안정은 누구나 원합니다. 나도 원하고 너도 원하고 모두가 원하죠. 불안이 없는 삶, 전쟁이 없는 삶, 불황이 없는 삶. 그런데 안정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인간의 주체성입니다. 여기서 저는 물리학의 비유를 하나만 쓰겠습니다. 엔트로피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가만히 두면 질서는 흐트러진다. 사회도 비슷합니다. 질문, 갈등, 불만, 예외, 우연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게 곧 변화의 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멋진 신세계는 이 흐트러짐을 소마와 조건화 교육으로 사전에 차단합니다. 그리고 안정에 방해가 되는 세 가지를 제거합니다. 예술, 과학, 종교 그것입니다. 첫째, 예술. 예술은 다른 시선을 만듭니다. 지금 말고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 라는 상상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체제는 예술을 싫어합니다. 과학. 과학은 질문을 전제로 합니다. 포퍼식으로 말하면 반증 가능성은 과학의 핵심이죠. 지금의 설명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 그런데 체제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종교는 본질과 의미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는 종교를 없애지 않고 포드로 대체하죠. 초월 대신 효율을 절대 가치로 둡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모든 가치를 효율로만 재면 인간도 성과로만 평가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타인은 동지가 아니라 경쟁자가 됩니다. 안정은 달콤해 보이지만 그 안정이 유지되는 방식이 인간을 질문하지 않는 존재로 만든다면 그 안정은 결국 비인간화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관점, 네 번째 고통, 노동과 인간성. 멋진 신세계의 핵심은 결국 노동입니다. 모든 인간은 미리 정해진 역할을 수행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노동으로 세계를 바꾸지 않습니다. 해결식으로 말하면 노동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관념을 세계에 외화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을 손으로 만들고 세계에 흔적을 남기는 것. 하지만 이 사회에서 인간은 외화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노동은 창조가 아니라 수행이고 수행은 곧 수능이 됩니다. 린다는 소비만 가능했던 인간이었고 야만인 사회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객체가 되는 순간 그는 교체 가능합니다. 교체 가능한 인간은 더 이상 주체가 아닙니다. 이건 소설 속 이야기만일까요? 우리 사회도 효율을 위해 점점 더 분업화되고 사람을 대체 가능한 기능으로 밀어놓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체 가능한 부품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까? 저는 한 가지 답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내 옆에 인간을 경쟁자가 아니라 동지로 대하고 감정을 나누고 질문을 공유할 때 우리는 주체로 남을 가능성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동지를 인간으로 볼 때 나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중요해지고 그 특수성을 기반으로 나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멋진 신세계는 묻습니다.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가? 행복일까요? 안정일까요? 효율일까요? 아니면 고통, 불안, 질문, 그리고 선택일까요? 이 소설이 무서운 이유는 비현실적이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제거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불편한 질문을 피하고 효율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시대. 멋진 신세계는 미래 소설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재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교통 없는 사회 아니면 인간다운 사회? 이 책을 읽은 저로서는 인간다운 사회를 선택하겠습니다. 고통은 너무 무섭고 피하고 싶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다운 사회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멋진 신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저희 채널은 우리 구독자들의 참여를 요구합니다. 멋진 신세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다면 답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우리 채널을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